대표님 명의로 고소가 돼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고발 결정하셨을 때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 예상 못하셨나요? 다른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어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런 거 보네요. 그래서 네, 미안합니다. 아까 문자도 그랬잖아요. 네, 당에서 입장 대표가 따로 입장 표명은 안 하시나요? 예. 네,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치하 후폭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에서 누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과도 해야 되는 거고. 예,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고소를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소의 진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고소를 취하고 난 뒤에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 이력을 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소가 처음에 좀 타당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고소의 진정성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앞서 취재가 되셨지만 이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좀 사태 심각성을 좀 덜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사실 어느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어느 정도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사후의 수습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사안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닥치고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다는 이야기 자체는 우리의 이 정치적 경험에도 다 우러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상당한 선거에 임할 때마다 오만하고 이 독선과 독주를 하는 정권에서는 강한 심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마 당 소속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말은 못하지만 좀 자가당착에 따른 곤혹감도 지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소위 말해 진보로 표방하고 있는 정권이고 특히 촛불로 집권한 정권 아닙니까? 촛불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임 정권의 불통과 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소통을 잘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정권을 향한 이 따가운 쓴소리에 대해서 길을 막는 듯한 모습은 아마 이 구성원들, 소속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좀 더 당 차원에서 이 진정성 있는 사과, 조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당 내부는 물론 진보 시민단체, 대학 교수들마저 나도 고발하라는 성명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반발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밀 졸라가 드레피스 사건 때 나는 고발하라 이런 책도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 좀 연상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사태는 저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사태 이후에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제 법무장관의 검찰과 갈등 이런 걸 겪으면서 실제 이제 여당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의다. 우리는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정의롭고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이런 것들이 실제 여권 내부의 그동안 지지층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해서 좀 늦게 알아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변이나 참여연대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을 뒷받침해줬던 시민 세력과까지도 다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를 표방한 어떤 면에서 보면 세력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즉 이 표현의 자유 안에는 언론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와 당신 생각은 다르지만 당신 생각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학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진보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즉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우리가 옳은데 우리가 정의로운데 왜 함부로 비판해? 이런 어떤 오만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특히 문제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과 핵심 세력, 지금 주변 민변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지만 핵심 세력이 점점 더 고립해 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데 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께서도 이
임미리 교수 칼럼 읽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전체적인 뭐 내용은 그동안 이제 비판을 해왔고 이 비판적인 언론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목 그리고 끝부분에서 민주당만 빼고 뭐 투표로 심판하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언론중재위원회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은요.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빼고 투표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보면 아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 선거 120일 전부터 이걸 기사를 스크린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즉 공정보도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고 또 이제 선거법 8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고를 했는데 이제 권고는 어떤 법적 강제성 없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어떤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언론중재위에서 저런 판단을 내린 게 좀 맞고요. 고발보다는. 네. 또 아마 민주당에서 처음에 그랬다고 그래요. 반박 칼럼을 쓰겠다.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당 언론사의 경향신문에 이제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문을 게재한다랄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요청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국민의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지만 이걸 사법적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보고요. 저게 만약에 그냥 반박문 정도만 게재했다고 한다면 이 언론에서 이렇게 대서특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검찰이라는 키운 거죠. 그런 악수를 두면서 결국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왔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결국 민주당도 여론에 떠밀려 어제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빨리 마무리하려는 모양새인데요. 이 과정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또 민주당이요. 기자들에게 처음 보낸 문자에서는 임미리 교수를 안철수의 싱크탱크 소속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낸 것도 좀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왜 인미리 기사 문제를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그 대변인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임미리 교수가 안철수 전 대표의 싱크탱크 내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실행위원을 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을 창당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창당 시점과 맞물려서 이 글이 게재됨으로 해서 어쩌면 민주당의 표를 끌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음모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지금 내일의 실행위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또 바꿨어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임미리 교수가 자기의 그 경력을 인터넷에 그대로 다 올렸어요. 이 논란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내일에 들어가게 된 거는 내일이 지금 실행위원이 466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고려대학교 최장립 교수가 이제 내일에 이사장을 하고 당시 아시겠지만 장하성 교수가 지금 주중대사가 여기 실행위원이고 김상조 지금 정책실장도 여기 내일에 멤버였어요. 당시 안철수 대표 멤버인데 466명의 멤버가 됐고 본인도 누구 아는 교수님이 여기 좀 이름 넣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했다는 거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 전 대표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게 어떤 걸 비판하더라도 당신이 누구 소속이었기 때문에 어느 지금 그 진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면 안 전 대표 진영이나 예를 들어서 그럼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거 비판 못 합니까? 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간에 결국 내가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은 자기들 세력만 자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즉 다른 어떤 면에서 진영에서 자기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자신의 조금의 어떤 비판도 못 견뎌내는
아까 그 김관상 그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네. 이게 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중재위 가고 하면 되는 것인데 바로 형사 고발을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국 조금의 자기 비판도 견뎌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칼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한테 굉장히 애정 어린 비판이에요. 다른 어떤 보수 진영에서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는 점 대변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하나 이제 뭐 이 투속 안철수 전 의원의 이제 뭐 이 대표의 이 싱크탱크였다. 다시 이제 수정을 하면서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이다. 이렇게 수정했다는 건 차 교수님 뭐 네. 기자 생활 하셨지만 네. 행간을 좀 읽어보면 사실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이라는 선택까지 했다. 뭐 이런 뭐 동기까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일반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따라서 비판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서 공격을 가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실제 또 이 지금 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윤미래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상털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 지지층들이 지지층 차원에서의 그런 비판은 뭐 어느 정도 이 뭐 정치적으로 항상 논란이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용인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지금 그 공당 다른 정당도 아닌 집권 여당이 이 부분을 바로 이 지금 고소를 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사 이분이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했던 이 캠프에 몸을 담았다고 한들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신념에 바탕을 해서 비판을 하지 못합니까?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하성 정치실장이 사실 문재인 정부 이 초대 그 정치실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청와대 당시 이때 많은 이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부분이 뭡니까? 탕평 인사를 넘어서 정적도까지도 포용하고 나름대로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협치는커녕 일종의 협량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속 좁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쓴소리도 그러면 내 편이 아니면 못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쓴소리도 내 편을 가르는 이런 편가르기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 너는 이런 비판에 과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좀 더 진정한 사과를 아마 구속적 조치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장은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대표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참 이게 참 민주당이 이런 고발을 과연 누구 선에서 하는 것인지 일단 이게 서울남부지검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명의로 네. 일단 고발이 됐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당내에서 뭔가 논의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대변인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이 뭐 흘러가는 말로 고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홍익표 지금 수석 대변인이 주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뭐 서면으로 보고해가지고 미처 몰랐다는 몰랐다고 얘기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런 사안 정도를 뭐 고발 정도를 그냥 손쉽게 그냥 뭐 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또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언론에 대한 나온 칼럼을 고발할 때는 정말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세계일보를 고발할 때도 그때도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인데 직접 나서서 청와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어떻게 청와대가 어떤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고 네.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해식 대변인이 나서서 어떻게 총장이 그 일개 신문사를 상대로 해서 고발할 수 있냐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 신문사를 상대로 또 이 필자를 상대로 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유령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자, 그럼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럼 이거 내 이름을 했는데 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위가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기자들이라는 게 국민을 어떤 면에서 궁금증을 대표해서 묻는 것이잖아요. 네. 참 저런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물어도 대답하지도 않고 뭘 잘못해도 그냥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의 모습인가? 참 아쉽습니다. 네. 김관섭 의원님, 저는 뭐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 뭐 이해찬 대표 명의로 고발장은 접수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직인도 찍혀 있을 테고 도장도 찍혀 있을 텐데 그걸 본인이 한지 모른다. 이거는 뭐
정말 고발장이 접수됐는지 안 됐는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몰랐다면 이해치 않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문서든지요. 예. 당사자가 당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랄지 당사의 명의로 돼 있으면 그 문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 이제 고발장이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아마 그게 최고위에서 회의를 거쳤다랄지 네. 아니면 이해찬 대표하고 뭐 상당히 상의를 한다랄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실무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아마 고발 전에는 뭐 어느 정도 보고는 했겠죠. 그렇지만 고발과 관련된 거니까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 없게 좀 지나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걸 이 내부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우리에게 굉장히 돌을 던지기 때문에 저거는 무조건 강력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어떠한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일부 당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최종적인 종국적인 책임은 대표에게 있는 거죠. 더구나 네. 거의 이제 대표의 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후폭풍이 있는데 적어도 민주당에서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고발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위 이런 것들은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칼럼 자체가요. 정치의 목적을 쓰고 안 쓰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정치의 목적을 두고 쓸 수 있죠. 당연히. 나는 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좀 당선이 좀 많이 안 됐으면 좋겠다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 아니고 칼럼이거든요. 칼럼은 자신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나 간과하고 단지 당의 총선에서 영향 이것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봅니다. 김 변호사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고발이 취하가 되지 않고 어쨌든 검찰이 조사를 할 거고 그렇다면 기소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기소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추상적으로 민주당을 찍지 말자는 내용이지 이걸 누굴 낙선한다거나 당선을 시킨다든가 뭐 투표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전에 예가 있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었잖아요. 기각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립당을 찍어야 되는 그런 취지 자체는 그 당시 후보들이 이미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을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서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할례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단순히 정치적 의견,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랭킹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